이번 강에서는 그 다섯 번째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완자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냈는데 A는 뭡니까? A 당이죠, 당. 당이고요. B가 인지질, C가 단백질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옳지 않은 거 찾으라 했어요. 했을 때 세포막은 단일막 구조 묻고요. 정답이 2번이네요. A는 콜레스테롤이 아니죠. 당이죠, 당. 그죠? 세포로 구별하는 건 맞는데 콜레스테롤이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나올까봐 콜레스테롤도 세포막의 주성분은 맞아야지 됐죠. 근데 콜레스테롤은 지용성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인지질 사이에 뭐 이게 아니라 이제 그걸로 그래야겠네요. 콜레스테롤 원래 고리 모양으로 생겼죠. 이런 식으로 고리 모양으로 그죠? 인지질 모양, 그러니까 인지질에 이렇게 껴 들어가 있어야지 됐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은 인지질 사이에 있습니다. 혹시나 아마 있을까 물어볼까봐. 콜레스테롤 하는 역할은 뭐다? 얘는 막의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알겠죠? 막의 유동성을 줄여요, 얘가. 근데 뭐 유동성이 줄어들면 안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특정 막단백질은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유동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을 좀 인지질 사이에 많이 껴 넣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문제 볼게요. 그랬을 때 기능을 옳게 하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가는 물질 운반이고 나가 지금 보시면 잘 봐요. 나가 이렇게 갔을 때 요 세모가 여기서 뭐로 바뀌었고 네모로 바뀌었고 요 네모가 이제 뭐로 바뀝니까? 동그라미로 바뀌죠. 결론적으로 다른 물질로 바뀌었다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막효소예요. 막에 박혀 있는 효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신호물질이죠. 그러면 신호물질은 이제 인지를 하는 뭐한다? 수용체 역할이니까 결론적으로 신호인식이죠. 세포인식은 아니죠. 됐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건 형광 실험인데 유동성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형광이 회복됐다. 원래 이렇게 형광이 잘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특정 부분만 형광이 없으면 다른 부분 형광이 있던 부분의 단백질들이 어떻게 된다. 유동성 때문에 이렇게 인지질의 유동성 때문에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형광을 회복하더라도 원래 형광세기만큼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전체 형광 단백질 양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형광 물질이 다 부착된 막단백질은 A 부위로 이동하였다. 그죠? 인지질의 유동성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단백질은 유동성이 없어야지. 그랬죠? 단백질이 유동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인지질이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다음 니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은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 아니죠.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실험 결과 관련된 세포막의 이 뭐다? 유동 모자이크 막 모델이다. 맞죠? 정답이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래요. 옳은 것만 고르래요. 소수성 물질은 뭐한다? 직접 통과할 수 있어야지 랬죠. 소수성 물질을 우리가 뭐 소수성이나 다른 말로 이제 지용성이죠. 물이랑 친하지 않은 물질들은 뭐한다? 얘네들은 뭐가 되니까 단순 확산이 되죠. 단순 확산이 될 테니까 통과합니다. 다음 니은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한다. 아니죠. 어찌됐죠? 왜? 전하를 띠고 있는 애. 전하를 띠고 있는 애 이온들은 인지질 통과 못해요. 그래서 뭐 얘네는 촉진 확산 즉 막단백질을 이용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거의 통로 단백질 혹은 뭐 나트륨 칼륨 펌프는 운반체도 있겠네요. 뭐 정답은 디귿 리을이겠네요. 디귿은 뭐다? 크기가 작고 극성이 없는 분자는 확산해 세포막을 직접 통과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기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리을 세포막의 물질의 이동이 선택적으로 조절하여 세포 안팎의 환경이 큰 차이를 유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 안팎의 환경이 구분이 되는 거죠. 정답이 그래서 몇 번? 5번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확산에 대한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기체의 이온과 같이 크기가 작은 물질만 확산된다. 정답 1이죠. 뭐 그죠? 아니죠. 확산은 꼭 이런 애들뿐만 아니라 뭐 이런 거 포도당 같은 애들도 확산되잖아요. 근데 쟤네들보다 크잖아요. 아시겠죠? 꼭 크기가 항상 작은 애. 그러니까 완전 큰 애들은 안 되겠지만 꼭 그렇게 엄청 작은 애들만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6번 문제. A와 B는 단순과 촉진 확산 중 하나예요. 당연히 막단백질을 이용한 A가 뭐가 되는 거고 단순 그 다음에 B가 촉진 확산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A는 촉진 확산. 반대로 썼네요. 왜 이러지? 됐죠? 죄송해요. A가 촉진 확산. A가 촉진 확산, B가 단순 확산이죠 지금. 그래서 A는 촉진 확산이다 맞고요. A와 B는 모두 확산이기 때문에 ATP 사용 안 해요. 그 다음에
A와 B 둘 다 확산이기 때문에 둘 다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이동합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촉진 확산되는 거는 전하를 띤 물질이나 수용성 물질들이죠. 그러면 누구다? 뭐 산소는 아니죠. 산소는 단순 확산되면 되니까. 그럼 요거 세 개 중 하나고, 단순 확산되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지용성 물질이나 저분자인 기체 같은 것들.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안 되나요? 4번 되겠네요. 이렇게 넘어갑시다. 8번 문제 요 그래프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B가 뭐가 된다? B가 단순 확산 그래프가 되고요. A가 뭐가 됩니까? 촉진 확산 그래프가 돼요. 그리고 차이점은 뭡니까? 아이고. 차이점은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뭐 한 가지만 서실하세요 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뭐 막단백질에 관여를 쓰면 되겠죠. 뭐 가장 간단한 건 그죠? 막단백질 관여 여부를 쓰면 되겠네요. 관여 여부 해서 뭐 촉진은 사용을 하는 거고 단수는 안 하는 거죠. 이거라고 쓰면 되겠다. 일단 9번 문제. 삼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삼투는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용질이 반투각성막을 통과했을 때 일어난다. 이게 맞아요? 아니죠. 반투각성막이 그러니까 용질은 반투각성막을 통과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됐죠? 정답은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10번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틀릴 거예요. 이런 문제. 알겠죠? 이런 문제가 뭐냐면 특정 용질이 통과했을 때의 삼투예요. 알겠죠? 그러면 잘 봐요. 여기서 물과 포도당은 통과하고요. 설탕이 통과를 못하는 거죠. 지금 설탕은 통과를 못하는 반투각성망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고려할 거냐는 건데 일단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용질이 이제 통과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용질 먼저 맞추세요. 그러면 그 용질은 어차피 용질은 개별 농도, 그러니까 이게 용액의 전체 농도는 관심 없어요. 아시겠죠? 용질의 개별 농도가 중요한데 용질의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평형이 될 거예요. 일단 물의 이동은 고려하지 말자고요. 용질이 평형되도록 이동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A와 B 쪽의 포도당의 농도는 평형이 되니까 우리는 이제 농도 고려할 때 포도당의 농도는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포도당의 농도는 평형이 됐으니까. 그러면 누구만 고려하면 돼? 설탕 농도만 고려하면 되는데 설탕이 지금 A 쪽이 2g이니까 A 쪽이 고농도고 B는 설탕 1g이니까 저농도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B에서 A 쪽으로 이동해서 A 쪽 수면은 올라가고 B 쪽 수면은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푸시는 거였죠. 용질은 어차피 이동할 수 있으면 용질은 평형이 될 테니 나머지 용질 때문에 생기는 농도만 고려하시면 된다고요. 이때는. 되셨나요? 그래서 볼게요. 설탕의 농도는 A 쪽보다 B 쪽이 높아질 것이다. 이거 맞아요? 아니죠. 지금 삼투가 일어나면은 용액의 농도 자체가 양쪽이 같아지잖아. 어차피 설탕은 이동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설탕의 농도는 같아져야 돼요. 알겠죠?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요. A 쪽의 용액이 B 쪽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건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B 쪽의 포도당은 그 양이 증가할 것이다. 포도당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왜? B 쪽이 포도당이 더 많았었으니까 B에서 A로 넘어가는 포도당이 더 많지 않겠나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네요. 12번 문제 볼게요. 식물의 삼투 현상인데 저장액 혹은 고장액이니까 지금 가가 보니까 뭐예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고장액에 넣은 거고 얘는 빵빵한 팽륜 상태 저장액에 넣은 거겠네요. 알겠죠? 흡수력은 가가 나보다 크다. 흡수력은 어떻게 됩니까? 세포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물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삼투압이 감소하고 팽압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세포가 클수록 흡수력은 작은 거예요. 그래서 가가 나보다 커야 돼요. 알겠죠? 나가 더 작은 거예요. 세포의 삼투압은 가가 나보다 높다. 뭐 이건 정답이겠네. 당연히 세포에 가가 물이 더 없으니까 농도는 더 높죠. 그럼 삼투압은 가가 나보다 높은 거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네요. 틀린 건 여러분들이 한번 고쳐보세요. 그 다음에 요 그래프 나왔네요. 12번. 이 그래프에서 A가 뭐가 됩니까? A가 반대로 썼네. A가 삼투압이죠. A가 삼투압. 그리고 팽압은 언제? 저장액, 즉 세포의 상대적 부피가 1.0보다 커질 때만 나타나게 되죠. 왜? 그래야지 세포막이 세포벽을 밀어내는 힘인 팽압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봅시다. A는 팽압, B는 삼투압의 변화를 나타냈다. 반대네요. 틀렸고요. 세포가 커질수록, 세포 부피가 커질수록 흡수력은 작아지죠. 왜? 흡수력이 뭐니까? 흡수력이 이 차이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선 흡수력이랑, 즉 고장에선 흡수력이랑 삼투압이 같고요. 커질수록 흡수력 값은 작아져야 되죠. 그렇죠? 이거 틀렸네요. 뭐 정답은 뭐 디귿 리을이겠네. 1.1일 때 흡수력. 그럼 얼마예요, 흡수력?
여기가 5고 여기가 평합이 1이니까 5에서 1 빼면 4 맞죠? 세포 부피가 1.3일 때는 최대 평균 상태 맞죠? 더 이상 커지진 않아요. 물론 물의 이동은 있습니다. 동적 평형이라서 정답 5번 되겠네요. 13번 이번에는 얘는 감자를 넣고서 시간에 따른 삼투압이 바뀌는 걸 보는데 용액 X에다가 세포 X를 A에다 넣었대요. 세포 X를. 근데 했더니 세포의 삼투압이 증가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하셔야 돼요? 삼투압이 증가한 건 왜 증가한 거다?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갔으니까 농도가 증가한 거죠. 그러면 얘는 세포 안에 있는 물이 줄어든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용액 A가 상대적으로 고장액이고 세포 X가 상대적으로 저농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와 반대로 세포 Y 같은 경우는 세포의 삼투압이 줄어들었어요. 그 말은 이유는 뭐다? 얘는 세포 안쪽으로 물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포가 상대적으로 고농도고 용액이 저농도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용액 A는 용액 B보다 농도가 높아야 되죠. 그죠? 세포 XY는 동일한 세포니까 어쨌든 됐죠? 그 다음에 동일한 조각에서 얻었다 그랬으니까 T 시점에서 세포 X의 부피는 용액 A에 넣기 전보다 어떻게 돼요? 작겠죠. 왜? 당연하죠.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서 평형에 이뤘으니까 작아지겠죠. 니은복이 맞고요. T 시점에서 세포 Y에는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이 없는 게 아니라 했죠. 제가 동적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물의 이동이 있는데 양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으니까 차이가 없는 거였지 됐죠. 정답은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볼게요. 그러면 동물 세포의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용질이 포함된 용액 X에 동물 세포를 넣은 시간에 따른 세포의 부피 변화를 나타냈대요. 세포를 넣었더니 지금 이렇게 세포 부피가 감소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 요 용액은 당연히 고장액이겠죠. 왜? 그러니까 세포에 물이 빠져나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부피가 감소했고 이번에는 이제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거예요. 용액과 세포 안의 농도가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겠죠. 그래서 용액 X는 고장액이 맞고요. 구간 1에서 동물 세포 밖에서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 요 보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엄밀히 따지면 넷으로 보면 진짜 실질적으로 물의 이동량만 고려했으면 물은 당연히 어떻게 돼서 안에서 밖으로 나간 거죠. 근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답지에는 틀렸다 그랬는데 이 보기가 나오면은 좀 논란이 있을 거야. 이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구간 2에서는 용렬이에요. 지금 고장이게 넣었는데 용렬은 저장이게 넣었을 때거죠. 정답은 1번인데 4번이라고 하셔도 이거는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됐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15번 서술형 문제인데 비커 가나다라의 농도가 다른 용액을 각각 넣고요. 한 개씩 충분히 잠기도록 넣었대요. 그럼 잘 봐요. 0.3일 때가 크기가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요 0.3이 등장액이고 얘네들은 다 증가했으니까 0.3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은 저장액이죠. 이건 저장액이고 증류수는 아예 농도가 빵인 용액이니까 완전 슈퍼 저장액이겠죠.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라는 어떻게 돼요? 용액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얘는 고장액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나다로는 세포의 삼투압이 가장 낮고 평합이 가장 높은 것. 그게 누구예요? 당연히 가겠죠. 그죠? 그래서 근거는 왜 그러냐면 물이 가장 많겠죠. 부피가 가장 많이 증가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삼투압은 아주 감소했을 거고요. 삼투압 물이 많아졌으니까 그러고 당연히 물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세포벽을 밀어내는 뭐가 증가했겠어요? 팽합이 증가했을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되겠다. 여러분들이 잘 풀어서 쓰시면 돼요. 16번 다음에 에너지 사용하는 물질 ATP가 사용하는 데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식세포 작용 맞고요. 음세포 작용 맞고 나트륨 칼륨 펌프 맞고요. 식물의 원형질 분리 이거는 삼투 현상이죠. 그렇죠? 정답 4번 되겠다.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17번 그림은 세포막을 통한 세 종류의 물질 이동 방식 가나다 모식적으로 나타냈대요. 가는 뭐겠어요? 인지질 이중충을 직접적으로 뚫래요. 단순 확산이고요. 나는 통로라든지 운반체니까 촉진 확산. 그 다음에 얘는 농도 기울기가 지금 반대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다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능동 수송이 될 거예요. 그럼 잘 봐요. 가는 단순 확산, 나는 능동 수송이 아니라 촉진 확산이고요. 나와 나는 촉진 확산도 그렇고 능동 수송도 그렇고 특정 물질만 수송할 수 있어요. 그 딱 들어맞는 물질만 수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문제는 나트륨 칼륨 펌프네요. 아시겠죠? 나트륨 칼륨 펌프니까 나트륨이 3개씩 나가게 되는 거고 칼륨이 2개씩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칼륨이 들어오는 쪽이 어떻게 된다? 가가 안 나가 무슨 방향? 반대로 했네요. 그죠?
지금 가가 지금 나트륨이 나갔죠? 바뀌고요. 나가 아니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기억은 나트륨, 니은은 칼륨 맞죠? 옳지 않은 거 찾으라는 거구나. 그죠? 가는 세포 안쪽, 나는 바깥쪽. 이게 정답이네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18번. 19번. 이거 세포막을 통한 물질 X 이동인데 지금 안쪽으로 끌어들여왔고요. 물질 X는 딱 봐도 뭐 액체는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 식세포 작용이요. 세포 내 섭취 중에. 그죠? 그래서 X는 고분자겠죠. 얘는 엄청 덩어리가 큰 고분자니까 그냥 단순히 확산으로는 이동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단백질 통해서 통과 어렵습니다. 맞고요. X의 이동 과정에는 세포막의 표면적이 일시적으로 증가합니까? 아니죠. 왜? 당연히 세포 내 섭취를 하는 과정에서 요만큼의 세포막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야 되니까 순항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포막 표면적은 감소해야 돼요. 백혈구 X는 X의 운반 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세균 끌어야 된다. 그죠? 백혈구가 하는 결론적으로 식균 작용이 세포 작용인 거죠. 알겠죠? 정답 몇 번? 기억 디귿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볼게요. 얘는 바깥쪽으로 분비했네요. 그러니까 가는 뭐가 됩니까? 세포의 배출이 되겠고요. 그 다음 뭐가 된다? 나는 지금 얘는 뭐예요? 세포 내 섭취죠. 세포 내 섭취가 되는데 뭐 이게 뭐 액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세포 작용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가는 세포의 배출이 되는 거예요. 틀렸고요. 가와 나 둘 다 세포 내 섭취나 세포의 배출이나 둘 다 뭡니까? 에너지 사용됩니다. 리보좀에서 합성된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될 때는 세포 외에 배출을 해야 되니까 나가 아니라 가가 돼야죠. 알겠죠? 정답은 몇 번? 1번 되겠네요. 21번 리포좀 얘기가 나왔네요. 21번 리포좀 그랬을 때 리포솜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구형 혹은 타원형의 막구조물이 맞아요. 그랬죠? 그 다음에 요 과정에서는 세포막 표면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잘 생각해봐요. 리포좀에 해당하는 막 부분이 세포막이 융합이 돼서 세포막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리포좀 막이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포막의 표면적은 일시적으로 증가해야 되죠. 그 다음에 리포좀을 이용하면 암세포에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랬죠. 제가 리포좀 표면에다가 뭐하면 항체 같은 거 부착시켜 놓고 안에다 항암제 넣으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들기가 열나 어려워서 그러지. 오케이. 4번 됐고요. 22번 그림은 동물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래요. 가와 나는 각각 세포의 배출과 촉진 확산이래요. 그럼 지금 가가 촉진 확산. 그 다음에 얘가 세포의 배출. 이렇게 되겠죠?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혈액색이 포도당이 세포막을 통과할 때는 포도당은 뭐 확산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도당 수용성이니까 촉진 확산 맞고요. 가에서 농도 기울기에 따라 물질의 세포막을 통과한다. 확산이니까 맞는 보기고. 나에서는 소낭이 관여하죠. 뭐 세포에 배출할 때 분비 소낭이죠. 그 다음에 인슐린은 나와 같죠. 인슐린은 단백질이고 단백질은 맞아요. 세포의 배출. 그 다음에 정답은 5번이 되겠는데 뭐한다? 촉진 확산에 에너지 쓰지 않습니다. 다 했네요. 마지막으로 23번입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 가와 나의 특징을 그 다음에 물질 X에 들어있는 배양액에 세포를 넣은 시간에 따른 물질 X의 세포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를 나타냈대요. 그럼 잘 봐요. 간에 ATP를 사용했고 막단백질 관여했으니까 가가 뭐가 됩니까? 능동수송이 되는 거고요. ATP 사용하지 않았대요. 근데 촉진확산이니까 그럼 이건 촉진확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막단백질은 관여하죠. 이게 통로든 뭐 운반체든. 근데 얘는 지금 요 물질 이동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양 안과 밖에 농도차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어디까지 농도차를 발생하지 않고 양쪽의 농도가 뭐가 될 때까지 평형이 될 때까지니까 이건 뭐가 됩니까? 촉진 확산이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관여하니까 1번 틀렸고요. X의 이동 방식은 촉진 확산이니까 나고요. 나는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방식이다. 촉진 확산이니까 맞겠네요. 정답 3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자의 5번째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관한 완자 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